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 외고와 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뽑는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청와대 금고로간 40억 원, 박근혜 비자금 의혹. 또 중앙일보. 김정은, 본보기식 숙청과 처형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한국일보. 문고리의 변심, 박근혜 견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다음은 한겨레. 국정원이 상납한 돈은 박근혜 비자금처럼 쓰였다. 이번엔 국민일보. 자사고 떨어지면 미달 학교 갈 수도 있다. 아울러 동아일보. 해외 판매 금지된 미국 전략 정찰기, 한국은 북핵 대응 위해 도입 추진한다. 이제는 서울신문. 채용비리 의혹 불거진 금융 CEO 결국 사퇴.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북한 돈줄 마르자 금융기관 해킹 시도했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3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매달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진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군요. 네, 오늘자 경향신문, 한국일보, 그리고 한겨레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존경할 만한 전직 대통령 참 찾기 힘듭니다. 오늘 새벽 5시 때에 올라온 노컷뉴스 보도도 주목됩니다. 정호영 특별검사팀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에 들어갔던 특검 말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활동 시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이명박 당선인과 만났습니다. 꼬리곰탕을 함께 먹으며 2시간의 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결국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정호영 특검은 사실무근이란 결론을 내리면서 공식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정호영 특검에게 붙은 별명이 이거였죠. 꼬리곰탕 특검이라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호영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5명의 특검보 중에 한 명인 부장판사 출신 이상인 변호사가 특검이 해산되고 2달 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 영포빌딩에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차렸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인 변호사는 이듬해 당시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까지 역임했습니다. 한편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증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사실상 개정해 줬지요.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이어서 규정 개정 이후에도 현대차 증축을 대놓고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온갖 민원을 해결해줬다 이런 얘기죠. 이 같은 서비스 덕분인지 현대차 하청기업 다스는 사옥 증축 이후 현대기아차로부터 보다 많은 일감을 따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우연의 일치일까? 그래서 더욱 궁금해집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일까?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연 리포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오늘 아침 어제만큼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오늘 전국적인 비가 지나고 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이 점 참고하시고 옷차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강서와 북악산 그리고 경기 양주와 강원 화천, 철원 등 곳곳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습니다. 점차 비구름은 남동진하면서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내리겠고요. 충북은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강원 산간에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최고 7cm, 경부 북동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인 찬바람 불면서 기온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7도, 대구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저녁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내일 아침은 서울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데요. 이들 가운데 2명, 아직 구속되지 않은 2명,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보비서관이 그동안 풀려난 상태였는데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1억 원씩 모두 40억 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개인 용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한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흥미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금고에서 따로 관리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자신은 단순한 심부름꾼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요. 자기가 최윗선이라고 한다면 다 뒤집어 써야 할 판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재만 전 비서관 뇌물죄의 구성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모두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이게 집행됐으니 법원도 일단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본다는 뜻이겠죠. 검찰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박근혜 비자금 게이트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친박 정도가 아니라 진박들에게 선거 때 쓰라고 실탄을 지급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돈이 오갈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이던 김재원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여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돈 1원의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커넥션은 박근혜 청렴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첫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경비로 썼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청와대 경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청와대 경비로 쓸 돈이라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은밀하게 금고에서 따로 관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의 관점은 이러합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글영 씨는 언니를 감쌌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글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 일부 들어보시죠. 선덕 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사로부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일침을 당했습니다. 박근영 씨 다수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죠.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두 5천만 원을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도 같은 방법으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에 따라 더 많은 전 정권 실세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데요.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감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우선 국정원이 해야 할 국가안보, 북한 내부의 정보 확인, 휴민트 구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국정원이 됐거든요. 그 이면에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분열, 그리고 야당이나 비판적인 지식인 국민들을 여론몰이하고 정보몰이하는 데 국정원이 잘못된 그 대표 작업에 동원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더 큰 거죠. 특수활동비 40억 원,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0억 원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에게 공공채 가방에 담겨서 북악산 스카이에서 이렇게 전해졌다. 그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그 위상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수활동비 자체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국정원의 특성상 공작 활동을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가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외국의 사례처럼 미국의 외국 사례처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의 비밀 안보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외부 기관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예전부터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국가기밀 활동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책정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무려 4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출 내역에 대한 외부 감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정원법에는 국회 정보위원, 즉 국회의원은 국정원 예산 내역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금지 조항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정치 공작을 벌일 때 사용된 돈의 출처도 모두 특수활동비였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여론조작팀에 지급되거나 극우 성향의 인터넷 신문 설립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은 재정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비서관과 수석들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특수공작 사업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한편 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뇌물 증여냐 통치지원 자금이냐 이런 질문에 서훈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상납 부분 국정원장의 판공비냐 아니면 특수활동비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을 적에 원장님께서는 특수공작사업비다. 이 돈의 성격이 통치지원 자금이냐 아니면 뇌물중개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의 질문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김용민 파일. 특수활동비란 무엇인가? 얼마든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 용도로 주머니 돈처럼 쌈짓돈으로 횡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방금은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발언. 최근 문고리 권력 3인방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동안 국회는 뭘 했을까? 2005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그러나 이것은 국정원이 뒤에 숨어 있고 정보통신부 앞에서 그냥 바람막이만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이 특수활동비를 계속 예산 편성에 추가할 겁니까? 국정원으로 보내지 않고? 비슷한 시기 맹현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국정원 해체까지 입에 올렸는데 이번 기회에 국정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불필요한 국내 정치 사찰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이런 말을 했고 2006년 특수활동비는 권력기관 내부에서도 고위층만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과연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돈이냐 하는 데 대한 의혹이 많은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야당 대표 시절에는 이런 말을 했다고 2015년 당시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전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시 예전 야당 당대표 시절에는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해서 국회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되자 새누리당은 입장을 180도 바꾸고 당시 원유철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 안보, 치안기관의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성태 예산결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도 국정원은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이 바로 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잡지 않은 국가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국정원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갖다 바치고 있었는데 2014년에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예언성 발언. 영수증 없이 사용되는 묻지마 예산으로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대폭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야당일 때는 특수활동비 주지 말자. 여당일 때는 특수활동비 쓰면 어떠냐. 네,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103.5로, 부산 105.7, 창원 90.9로 KNN 러브 FM을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고견을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류윤재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금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군요. 자유한국당 측에서 과거 정부도 조사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MB 정부도 이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혜진님, 나라에 도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를 새로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운명인가 봅니다. 라고 하셨고, 김성식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선덕여왕을 그리 훌륭한 왕이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고요. 장미숙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속속 드러나는 행태는 정말 무엇이든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게 나라였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라고 하셨고, 7025번 쓰시는 분, 박근혜 정권의 비리는 어디까지인가요? 고구마 줄기처럼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이지연님, 세금 내는 국민은 우습고 오히려 북한 덕에 묻지마 사용하니까 북한과 계속 긴장관계이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분단의 현실이 계속돼야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지연님이 반문하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2013년 검찰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당시 가짜 사무실을 차리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호중 검사장을 포함해서 2013년 국가정보원에서 활동했던 파견검사 3명과 국정원 직원들이 그 대상입니다.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동시 구속영장 청구.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짜 사무실을 차렸던 행위가 발각된 것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주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정치 공작과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죠. 이에 한 달 앞서 구속됐던 국정원 간부 유모 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윗선인 추명호 전 국장은 빠져나가고 지시를 이행한 자신만 구속됐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유모 씨는 수사검사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밝히며 2013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때 벌어진 사기극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기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지요. 자유한국당 당원과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이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열흘 안으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는데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제명이 내일 끝난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즉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키겠다. 이런 뜻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 대신 보고 형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변희재 씨는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게 약점이 잡혀 꼭두각시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변희재 씨는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속한 대한애국당에서 최고위원을 맡고 있죠. 변희재 씨는 이어서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가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밝히며 녹취록이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주장입니다. 또 변희재 씨는 최근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을 향해서 정치 정말 더럽게 한다. 이렇게 비난한 바 있는데요. 연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공세를 취하고 있는 변희재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이미 여의도 정가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 잘 보여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한다는 설이 다 퍼져 있다. 제1야당 대표가 정권의 약점을 잡혀 있다면 이건 단지 자유한국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위의 문제이다. 이에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는 박 대통령 출당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녹취록 관련 진위를 깔끔하게 가려주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이를 머뭇거린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홍준표 대표의 약점을 잡고 꼭두각시로 이용한다는 설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러운 돈이 오가고 녹취록 공방이나 벌이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10원 한 장 부정한 돈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 게 온당한 일인지 보수 우파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명되면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은 즉시 탈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의 삼선 의원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르면 오는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쯤에는 자유한국당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탈당 권유를 받은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징계안은 계류시켜두는 선에서 타협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두 의원의 제명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홍준표 대표는 의원총회 개최 여부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소관이다. 원내대표가 열지 않겠다고 하면 계류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원총회에 두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하라고 지시하진 않는다. 계류되면 상황을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3분의 2 이상이 서청원, 최경환 내쫓아야 한다. 이런 동의를 해야 두 사람이 제명될 수 있는데 자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을 노린 정치적 노림수다 이런 평가까지 덧붙였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현역 의원의 출당은 의원 3분의 2가 있는데 의원들이 안 해요. 그런데 홍준표의 그 수를 여기서 읽어야 돼요. 홍준표 대표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평당원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열흘만 넘으면 자동적으로 출당이 되는데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친박을 나는 청산하고 있다. 그걸 국민에게 바른정당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들어오면은 원내 의석수는 최경환, 서청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1당을 만들려고 하는 수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의 징계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방안은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과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진 듯한 모양새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의 맏형 김무성 의원은 정치는 타협이다.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에 들어가면 통합의 명분이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이자 MBC의 관리감독기구인데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이사직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불신임안의 가결로 고영주 이사장은 비상임 이사로만 활동하게 됐는데요. 방송문화진흥회는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에 제출된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처리에 대한 향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은 여권 추천이사 5명 대 옛 여권이 추천한 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은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MBC 제1노조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김현국 본부장은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더라도 뉴스 제작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김현국 본부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설사 김장겸 사장이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MBC에는 아직도 적폐 경영진들이 남아있고 특히 뉴스는 거의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MBC 경영진, 현 경영진, 적폐 경영진의 완전한 퇴진과 더 나아가서 워낙 지난 9년 동안 망가진 게 많기 때문에 MBC를 재건하는데 상당한 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자체를 설사 법적으로는 중단한다 하더라도 뉴스 제작에 참여하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MBC를 완전히 재건하고 새 경영진이 들어와서 균형이 갖춰질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런 제대로 된 MBC 경영진이 들어설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는 게 저희의 각오입니다. 기부금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의 공익법인 단체가 국내 전체 기부금의 80%를 독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만 개가 넘는 전체 공익법인 가운데 상위 300개의 공익법인이 이렇게 거둔 기부금 액수는 약 5조 원에 달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전체 기부금 6조 원의 80%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또한 전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 쏠렸는데요. 교육 분야에선 사립학교 가운데 성균관대학교의 기부금 모금액이 750억으로 1위였고 국공립대 1위는 서울대로 약 600억이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기부금 모금액이 500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의 발원지였죠. K스포츠재단이 약 30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기부금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 당국의 관리와 감독은 허술했는데요. 최근 딸의 중학생 친구를 살해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딸을 위한 기부금 1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죠. 또한 아동 청소년 복지 전문기관 세희망 씨앗은 불우아동을 위한 기부금 130억 원을 유용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5개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나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와 LG그룹, 롯데그룹의 전문 경영진을 만난 것인데요. 경영진들은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에 대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의 개혁 노력에 감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와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우선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를 통한 제재 그리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주말 세찬 가을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국이 5에서 많게는 70mm로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이 되겠지만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져 몸으로 느끼는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2017년 가을의 끝, 겨울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유열의 가을비, 그래서 골랐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끝없이 창문을 적시는데 내 곁을 떠나 그대는 어디서 무얼 하나 그리운 사람 비가 내리던 어느 가을날 슬피 울며 떠나버린 그대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난 모든 것을 단념하고 돌아섰지만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나는 그대를 이토록 못 잊어 빗줄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늦겨우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나는 그대를 이토록 못 잊어 빗줄기를 바라보며 지난 그 시절로 가고 있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